토론자들 토론 시작하겠습니다. 논제는 다음과 같습니다. 네, 자신의 본분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그냥 이 논제만 갖고 하는 것이 아니고 바탕도서를 읽고 그와 연관시켜서 토론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논제 해석부터 어떻게 할 것인가가 문제입니다. 어젯밤인가 오늘 아침에 나한테 문자 왔더라고요. 4명 정도가 했는데 논제 해석을 우리는 이렇게 하고 있는데 저쪽 문자 저렇게 하고 있다. 어느 쪽이 맞습니까? 그래서 내가 답장을 보냈어요. 니들 알아서 해라. 자기가 해결해야 되죠. 자, 그러면서 해결 능력과 사고력이 길러지는 것입니다. 자, 격려의 박수. 저희는 논제 사람은 다시 본분으로 돌아가야 한다에 대한 찬성적 입론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용어 정리부터 하겠습니다. 본분이란 사람이 가지고 있는 자신의 신분이며 의무적으로 지켜야 할 자신의 직분을 뜻합니다. 바탕도서 그렇다면 도로 다시 눈을 감고 가시오의 첫 번째에 있는 본분으로 돌아가라에 대한 것을 저희의 용어 정리로 해석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소경이란 본분을 지켜나가며 사는 사람입니다. 하지만 그 소경이 어느 날 갑자기 눈을 뜨게 되면서 자신이 집으로 가는 길을 잃어버리고 말게 됩니다. 그 이유는 세상에 눈을 뜨면서 세상에서 자신의 본분을 방해하는 여러 것들이 눈에 들어오면서 자신이 망상에 빠지고 자신의 판단력이 흐려졌기 때문입니다. 이를 현실에 적용시켜보자면 이를 법관에 적용한다면 만약 법관이 자신의 본분을 지키고 있었는데 눈을 떠서 속세나 뇌물이나 그런 권력 등의 눈을 떠서 자신의 본분을 지키지 못하게 되는 것을 뜻합니다. 이를 봐서는 여기서 말하는 본분으로 돌아가라는 뜻은 본분을 지키라는 뜻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이제 저희 찬성 측의 3가지 의견을 제시하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의견은 사회 균형이 이루어져 조화로운 발전을 이룰 수 있다. 두 번째는 안전하고 규범적인 사회를 만들 수 있다. 세 번째는 자신의 본분을 다하여 균형적인 발전을 이룰 수 있다입니다. 제가 첫 번째 의견을 말하겠고 두세 번째 의견은 이혜지 토론자가 설명하겠습니다. 제가 첫 번째 의견을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의견은 사회 균형이 이루어져서 조화로운 발전을 이룰 수 있다입니다. 사회에는 자신의 책임과 자신의 의무가 존재합니다. 학생이냐, 엄마이냐, 경찰관이냐, 법관이냐에 따라서 자신이 지켜야 할 본분이 정해지는 것입니다. 만약 이 본분을 사람이 지키지 않는다면 이 자리는 메꿔지지 못하게 될 것이고 따라서 사회가 무너지게 될 것입니다. 예를 들어보자면 엄마가 엄마의 본분을 다하지 못하여 가정을 지키지 못하고 가정을 파탄냈을 때 이 가정이 이렇게 많은 가정들이 파탄이 된다면 가정은 국가가 기본이기 때문에 국가도 무너질 수 있는 이런 문제가 야기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모든 사람들이 본분을 다하였을 때 균형적인 발전을 이룰 수 있습니다. 경찰관이 자신의 힘을 막 이용하는 것이 아니라 직접적으로 수사하거나 그렇게 사용하고 법관이 자신의 힘을 법을 휘두르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힘을 공정하게 법을 심판하는 데 사용하고 엄마가 자신의 가정을 지켜나간다면 이는 자신의 본분을 다하는 것이며 이로써 조화로운 발전이 될 수 있고 균형적으로 발전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본분을 다했을 때 사회의 균형이 이루어지게 될 것이고 조화로운 발전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3분 1초입니다. 방금 이영민 토론자가 사회 발전에 기여한다고 했을 때 예를 들어서 어머니의 예를 들었는데 맞으신가요? 사회 발전이 아니라 균형적인 사회. 그러면 어머니의 본분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어머니의 본분은 가정을 지키고 자녀를 돌보는 저희가 옛날에 토론했던 엄마를 부탁해에서도 그랬듯이 그렇게 어머니로서의 본분을 강요하면은 그게 오히려 사회 발전에
발전 유지보다 어머니라는 개인에게 더 피해가 가지 않을까요? 다시 한번 설명. 어머니로서의 본분이 가정을 유지하는 것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저희가 예전에 토론을 했던 엄마를 부탁해라는 도서의 내용과 같이 그런 본분이 사회 유지보다는 어머니라는 개인에게 돌아가는 불이익이 더 크지 않을까요? 어머니가 본분을 지키지 않아서 가정이 파탄나는 게 더 이 피해가 많이 갈 것 같은데요. 그 가정이 파탄난다는 게 정확히 어떤 이유인지. 어머니가 자식을 돌보지 못하고 그렇기 때문에 자식도 그러니까 어머니가 어머니의 본분은 가정을 지키는 것이고 자녀를 돌보는 것인데 엄마가 맨날 밖에 나가서 놀고 다른 남자도 만나고 그거는 굳이 본분이라는 예를 들지 않더라도 어머니에게 양육의 의무가 있듯이 그건 법적으로 아이를 방치하는 경우에는 아동학대죄가 적용이 되는데 본분이 아니라도 법적으로 얼마든지 그렇게 처벌이 가능하니까 본분이 사회 유지에 반드시 필요하다고는 보기 어렵지 않을까요? 굳이 본분 사회 유지에 본분이라는 요소가 반드시 필요한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본분이 없더라도 이영민 토론자가 예시를 드신 어머니의 양육 문제 같은 경우에는 얼마든지 법적으로 처벌할 수 있는 법적으로 사회 유지를 하고 있기 때문에 본분이 반드시 필요한 요소는 아니라고 봅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본분의 정의가 논문적으로 지켜야 할 논문적으로 지켜야 할 직분이기 때문에 이에 포함되어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2분 50초입니다) 반대측 입론에 앞서 찬성 측에 대한 반박을 먼저 시작하겠습니다. 찬성 측 이영민 토론자는 먼저 균형적인 사회의 발전과 사회의 균형과 사회 발전을 위해서 본분을 지키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씀하셨는데 지금같이 법질서가 발달된 사회에서는 본분만으로 이렇게 사회 질서 유지가 되는 게 아니고 또 오히려 자유민주주의 사회, 요즘 같은 자유민주주의 사회에서는 개인의 본분이라는 이유로 개인의 발전을 저해하여 사회 전체의 발전에 걸림돌이 되기까지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코 본분이 균형적인 사회 발전에 결코 균형적인 사회 발전을 위해서 본분이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네, 이어서 반대측 입론 시작하겠습니다. 저희 반대측은 논제 사람은 본분으로 돌아가야 한다에 대해 반대합니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본분은 그 정의가 명확하지 않습니다. 두 번째, 본분에 치중하여 지나치게 본분에 치중하여 주변을 늦출 수 있다는 것이고, 마지막으로 본분을 강요하는 것은 사람의 권리를 침해한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와 두 번째 이유를 제가 말씀드리고 세 번째 이유를 장호주 토론자가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본분의 정의가 명확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에 따라 그 개개인이 어떤 사람의 본분에 대해서 어떤 것이 본분인가 그렇게 생각하고 주장하는 바가 다를 수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꼭 본분을 지켜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서로 생각하는 본분이 다르다면 갈등을 유발하기 쉽고 또 사회적으로 큰 혼란이 될 것입니다. 또한
명확하지 않은 본분으로 인해 개인적으로도 자신이 해야 할 일이 무엇인가에 대한 혼란을 겪을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지나치게 본분에 치중하여 주변을 놓칠 수 있다는 것인데요. 그 비슷한 예로 자신의 본분에 지나치게 열중하다가 인간관계가 망가진다던가 아니면 자신 주변의 변화에 대처하지 못하고 퇴보하는 경우를 들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학생의 경우 지나치게 공부만 하다가 친구와의 관계가 소원해진다던가 아니면 학생이 본분을 강조하여 공부 외의 다른 그런 활동을 하지 못하게 만드는 등을 들 수 있고 또 회사원의 경우 자신의 일에 지나치게 치중하다가 자신의 일만을 본분으로 삼고 일하다가 가족관계가 소원해진다던가 그런 많은 문제가 생기곤 합니다. 또 지금 이것으로 반대 질문 마치겠습니다. 시작하겠습니다. 그러면은 본분이 명확하지 않다고 하셨는데 그러면은 직장인의 본분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명확하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 사람들 간에 갈등이 생기는 거라 뭐라고 딱 정확히 짚어서 말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은 직장인이 일을 해야 되고 경찰관은 조사를 해야 하는 것처럼 통상적인 본분이 존재하지 않습니까? 그렇긴 하지만 이 본분이라는 게 의사의 예를 들자면 의사가 환자의 생명을 살리는 게 본분인지 아니면 환자를 존중하는 게 본분인지가 이렇게 뭔가 비슷하지만 사람들이 생각하는 바에 따라서 갈등이 일어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의사는 사람들을 고쳐주는 사람을 치료하는 것인데 그럼 사람들을 치료하는 것이 본분이 아닙니까? 사람들을 치료하는 것이 본분은 맞지만 예를 들면 그 환자가 바라지 않는다고 할 때 그 환자를 살려야 하는가 아니면 그 환자의 의견을 존중해야 하는가 그런 문제가 생길 수도 있죠. 두 번째, 직장을 다니는 사람이 그 회사 일에 지나치게 집중하다가 가족 관계를 소홀히 하였다고 하셨잖아요. 근데 가족을 돌보는 것도 아빠의 본분이기 때문에 이는 본분을 지킨 예시에 해당하지 않지 않습니까? 가족을 지키는 것도 그렇게 본분에 들어간다고 볼 수 있겠지만 그 개인에 따라 생각하는 방식이 달라서 그 회사 업무에 더 중점을 두고 그렇게 활동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면 이 회사원은 본분을 안 지킨 것에도 해당되나요? 그러니까 그 여러 가지 본분이 명확하지 않기 때문에 여러 가지로 다양하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 중에서 한 본분에 너무 치중해서 다른 본분을 지키지 못할 수도 있다고 이런 식으로 될 수 있겠죠. 학생을 예시로 들어서 공부만 너무 열심히 하다가 그 친구 관계에 소홀해질 수 있다고 했는데 저희는 주제가 본분으로 돌아가야 한다지 본분만으로 돌아가야 한다는 주제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기는 하지만 사람이 어떤 것에 더 중점을 두고 있는지도 개인마다 다 다르고 또 저희 사회가 유교적인 그런 책임과 의무를 강조하는 사회다 보니까
그렇게 자신의 의무를 의무를 지켜야 한다는 그런 압박을 느끼기 쉽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그럼 의무랑 공부랑 같은 것입니까? 하지만 그 용어 정리하실 때 의무적으로 지켜야 될 직분이라고 했기 때문에 비슷한 의미로 사용한 것은 맞습니다. 찬성 측 인론에 앞서 반대 측에 대한 반박을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 측은 아까 찬성 측에서 육아의 예시를 들었을 때 육아를 하는 것은 본분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법을 지키는 것이지 않냐면서 굳이 본분을 지키지 않아도 그런 것은 지킬 수 있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법으로서 강제적으로 기본적인 법에 걸리지 않을 육아만을 하는 것과 부모로서 본분을 지키는 육아는 다릅니다. 실례로 자식을 굶기지 않고 자식에게 어떤 잘 환경만 제공해도 법에선 걸리진 않지만 자식에게 사랑을 주지 않고 자신에게 애정을 쏟지 않는다면 그것은 부모로서의 본분을 지키지 않는 것이고 또 아이가 애정 결핍을 느끼거나 아니면 부모의 관심을 받지 못해서 정상적으로 발달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또한 반대 측에서 또 본분의 정의가 명확하지 않기 때문에 본분을 개인적으로 혼란이 일어날 수 있어서 본분을 있다고 했는데 아무리 사전적으로 명시되지 않았다고 해도 본분의 통상적인 개념이 있습니다. 교사의 본분은 잘 가르치는 것이고 엄마의 본분은 자녀를 잘 양육하는 것이며 소방관의 본분은 사람을 살리는 것, 그런 것을 모르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렇게 사회에는 통상적인 본분이라는 것이 있으며 이는 많은 사람들이 납득하고 있고 또 직업별로도 그런 직업별 선언이라든가 아니면 직업별로 가져야 할 그런 통과해야 할 시험 그런 곳에 그런 본분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또 한 본분에 치중하다 보면 다른 것을 지킬 수 없다라고 하면서 예시로 회사원 예시를 들었는데 이는 회사원으로서 일에만 치중하면 가정을 잘 돌보지 못한다라고 했는데 그런 것은 그 사람의 문제지 본분의 문제가 아닙니다. 본분은 그 사람은 분명 회사원으로서의 본분도 갖고 있지만 부모로서의 본분도 갖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그 사람은 두 본분을 잘 지켰어야지 한 본분만 지키다가 한 본분에 소홀히 해서 발생한 문제일 뿐입니다. 그래서 이는 오히려 본분을 지키지 않은 사례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럼 찬성 측 입론을 시작하겠습니다. 찬성 측은 자신의 본분으로 돌아가야 한다에 사회가 균형 있게 발전할 수 있다의 첫 번째 이유에 이어 두세 번째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로 안전하고 규범적인 사회를 만들 수 있습니다. 만약에 사람들이 자신의 본분을 다하지 않는다면 사회에는 그 사람들이 위험한 상황을 만들어내거나 아니면 상황을 악화시킬 수 있습니다. 그 예시로 올해 일어난 세월호 참사를 들 수 있는데요. 선원과 선장의 본분은 승객들을 끝까지 안전하게 책임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사람들은 본분을 다하지 않고 먼저 도망갔습니다. 만약에 그 사람들이 본분을 지켰다면 사망자는 지금보다 훨씬 적고 또 지금처럼 큰 피해가 일어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또 두 번째 사례로는 의료사고가 있는데요. 병원 측에 실책이 분명함에도 불구하고 병원이 책임을 회피하는 경우가 있다고 합니다. 지난해와 올해 구미의 한 병원에서는 20대 산모 둘이 또 다른 지역에서는 목 디스크로 40대 남성 한 명이 사망했다고 합니다. 근데 그 두 사례는 사람들이 원래 살아있다가 스스로 인해서 죽은 것이기 때문에 병원의 실책이 분명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진상규명을 요구하는 유족들의 요구를 무시하고 병원은 오히려 그들을 영업방해로 고소했습니다. 이는 환자들을 책임져야 하는 병원의 본분을 다하지 않은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또 두 번째 이유로는 그 한 분야의 그 전문적인 발전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본분을 지킨다면 사람들이 다 각자 분야에 최선을 다할 것이고, 그럼 그렇게 최선을 다하는 분야는 전혀 누락되거나 아니면 전혀 누락되거나 하는 것 없이 깊게 발전할 수 있을 것입니다. 만약에 교육자가 본분을 다하지 않는다면 교육자는 교육에 최선을 다하지 않을 것이고, 그럼 교육 분야는 발전하기 힘들겠지요. 그러나 교육자가 자신의 본분을 다한다면 교육계는 지금보다 더욱 크게 발전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제일 먼저 중요한 게 뭐겠어요? 이 토론하는데. 문제가 이거예요. 자신의 본분으로 돌아가야 한다. 제일 먼저 해결해야 할 문제가 뭐 같아요? 본분이란 무엇인가? 아까도 내가 말했지만 본분이 뭡니까 물어봐서 너희들 알아서 해결해라 라고 했다고 했지. 이게 문제. 본분이 무엇이지? 그래서 논술이나 토론에서 제일 먼저 하는 일이 중요 개념에 대한 정의를 내리는 거예요. 이 학교에서요, 수업하다 보면 수업 시간 늦게 들어온 애가 있어요. 한 10분, 15분 늦게 온 애가 있어요. 이거 지각입니까? 아닙니까? 예, 아니에요. 법적으로 지각 체크를 할 수가 없어요. 이상하죠? 그러니까 아침에 늦게 온 건 지각이야. 근데 중간에 수업 시간 늦게 온 거, 이거, 아니, 문제잖아요. 그래서 이거 요새는 뭐 체벌할 수도 없고, 뭐 심하게 말도 못 하잖아요. 그래서 행정적으로 처리해야 되는데, 이거 아주 습관적으로 늦게 들어온 학생이 있어요. 이건 어떻게 제재를 취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난 출석부에 지각이라고 딱 체크해가지고 생활기록부에 그대로 올라가게 하고 싶어. 그래서 내가 물어봤어요. 이거 지각입니까? 아닙니까? 해봤더니, 그 이제 그런 규정 잘 아는 교무부 관련자가 있죠. 물어봤더니, 그 지각 아니래요. 그래서 지각 못 올립니다. 그래서 일상생활에서도 이 개념 정의가 중요한 거예요. 앞으로 법조인 되면 역시 그렇다. 앞으로 회사 취직해가지고 거래를 하더라도 견적서 보낼 때 문구 단어 하나하나의 그 의미를 정확하게 서로 소통하면서 네가 해석하는 거하고 내가 해석하는 거하고 일치가 되게끔 계약을 해야 되겠죠. 그게 불일치되면 이제 문제가 있는 거죠. 자, 그래서 본분을 어떻게 정의 내리느냐가 이게 굉장히 골치 아픈 문제. 찬성 측에서는 이렇게 정의했어요. 본분이란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신분 또는 의무적으로 지켜야 할 직무입니다. 라고 정의를 내렸어요. 원래 정의 내린 것은 찬성 측의 권한이에요. 원래는. 그리고 찬성 측에서 정의를 내렸다고 해서 반대 측에서 무조건 수용할 필요는 없어요. 그에 대해서 이의제기를 할 수가 있죠. 그러면 이제 개념 정의에 대해서 둘이 방향제 왔다 갔다 하면서 싸우는 거야. 싸울 수 있는 거야. 자, 그래서 정의를 내리는데 찬성 측에서 이 정의를 잘 내려야 돼. 만약 개념 정의를 하는데 넓게 내릴 수도 있고 좁게 내릴 수도 있어요. 자기 마음이니까. 근데 이제 비난을 받겠지만 너무 폭을 정당하게 안 내리면 비난을 받겠으나 일단 자기 자유예요. 그런데 개념 정의를 넓게 내린 게 자기 주장 펼치기 쉽겠어요? 좁게 내린 게 쉽겠어요? 좁게 내린 게 쉽죠. 근데 아주 너무 좁게 내리면 어떻게 돼요? 반대 측에서 수용 안 할 수가 있죠?
반대 측에서 수용하더라도 청중들이나 심사위원들이 이건 너무 개념을 너무 자기에게 좋도록 유리하게 너무 축소시켰어. 반대 측에서 수용했기 때문에 말은 안 해요. 심사위원들이 말은 않지만 이건 찬성 측이 너무 부당한 개념 정의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감점이 될 수 있죠. 논술에서도 마찬가지. 정의를 정당하게 내려야지 너무 편협하게 내리면 뒤에 논리 전개는 맞다 하더라도 감점을 받을 수가 있죠. 링에서 싸우는데 권투를 하는데 사각 링이 있죠. 이걸 어떤 선수는 넓게 잡는 게 유리하겠죠. 어떤 선수는 좁게 잡는 게 유리하겠죠. 그 막 파고드는 선수 있죠. 그런 사람들은 좁은 게 좋겠지. 그러나 넓게 쓰는 선수들은 넓어야 좋겠죠. 자, 그래서 생각해 보세요. 지금 찬성 측에서 신분과 직무라고 본분을 정의내서 이거 찬성 측에서 찬성 측의 적절한 개념 정의 같아요? 안 같아요? 본분은 신분과 직무라고 했어요. 그러면 뭐라고? 그럼 이름이 뭐라고? 직분. 직무가 아니라 직분? 네. 직분. 신분과 직분. 맞죠? 그러면 논제가 뭐냐면 자신의 본분으로 돌아가야 한다야. 그럼 본분을 신분과 직분이라고 했다면 자신의 신분으로 돌아가야 한다로 해석이 가능하죠. 그럼 이거 받아들일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현대에 들어서. 이게 지금 바탕도서는 연암 박지원의 책으로 18세기쯤 될 거야. 그지? 18세기라면 지금으로부터 200년, 300년 전인가? 300년 전이라면 받아들일 수 있죠. 자신의 신분으로 돌아가야 한다. 상민이 양반으로 살려 그러면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거야. 물론 당시에도 그것을 반대하는 사람도 있었겠지만 선각자들은 일반적으로 그 시대에는 그게 통용이 됐죠. 근데 지금 그 논제는 비록 18세기 책에서 추출했지만 이 논제의 의식을 어떻게 해야 돼? 그때 18세기로 돌아가서 그때의 시각으로 토론해야 돼요. 지금 2014년의 시각으로 토론해야 돼요. 후자죠. 그러니까 논제를 재해석해야지. 자신의 신분으로 돌아가야 한다는 것이 옛날에는 그렇지만 지금은 이렇게 해석해야 된다. 그러므로 우리 찬성 측은 본분이라는 개념을 이렇게 설정을 하겠습니다. 라고 해야 돼. 지금 신분과 직분으로 설정해 놓으면 찬성 측에서 아주 불리해. 이건 자유지만. 어떻게 사람이 자신의 신분으로 돌아가야 한다는 것을 어떻게 방어를 할 수가 있겠어요? 내가 비록 신분이 뭐냐면 내 신분이 교사야. 근데 내 신분이 얼마든지 내 노력과 뭐에 의해서 바뀔 수가 있죠? 바꿀 수 있죠? 그리고 지금은 회사에서 하급 직원이지만 신분이 회장 될 수 있어요? 없어요? 될 수 있죠? 그래서 내가 보건대는 찬성 측에서 개념 정의를 잘못했어요. 그러면 이걸 어떻게 개념 정의할 것인가? 아마 내 생각에는 이 본분을 신분적, 직분적 본분이 성격이 아니라 자기의 능력으로 해석하면 어떨까 싶어. 자기 능력. 본분이란 게 자기 분수잖아요. 자기 분수. 분수이기 때문에 자기 능력 또는 적성 그렇게 해석하면 좋지 않을까 싶어. 이건 내 의견이에요. 이게 맞다는 게 아니고. 그러면 훨씬 방어할 수가 있죠. 자기 능력대로, 능력만큼만 하라는데 더 하고 싶다? 그러면 자기 능력을 키우면 되는 거죠. 그러면 자기 본분이 바뀔 수가 있는 거죠. 그렇게 하면 좋았지 않을까 싶어요.
그러나 이것은 내 의견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더 생각을 해보고 과연 본문을 어떻게 해석해야 가장 적절한가에 대해서. 그리고 이건 팀워크입니다. 이영민이가 그렇게 발언했지만 이건 이영민이 발언이 아니고 이영민과 이혜지 발언이에요. 그 때문에 이영민이가 잘했으면 이영민이 혼자 잘한 게 아니라 이혜지하고 함께 잘한 거고, 이영민이 못했다면 이영민이 못한 게 아니라 이혜지하고 함께 못한 거예요. 팀워크예요. 그래서 토론이라는 건 단순히 말하기 연습이 아니고 사회성을 길러주고 팀워크를 길러주는 거예요. 그래서 토론이 굉장히 중요하고 토론의 의의를 크게 두는 거예요. 점점 토론을 굉장히 학교에서도 하고 우리나라에서 점점 토론이 굉장히 활성화되어 있죠. 그래서 미국 같은 데서는 좋은 대학 가려면 우리나라에서도 이미 봉사활동 없으면 아무리 공부 잘해도 못 가죠. 대학 못 가죠. 미국에서는 플러스 스포츠, 그것도 개인 스포츠가 아니라 단체 스포츠에서 럭비라든가 야구라든가 농구라든가 함께하는 운동을 아주 수준급으로 잘할 수 있어야 돼. 그래야만 대학을 합격시켜요. 왜? 이 팀워크가 윤리 시간에 막 팀워크, 협력을 해야 된다, 협조심을 가져야 된다, 배워야 된다. 그러니까 백날 떠들어봤자 돼야 안 돼요. 안 되는 게 실제로 협력하고 함께 일을 해봐야 그게 늘어나요. 그래서 체육하는 사람들은, 스포츠맨들은 정말 남을 배려해준 마음이 굉장히 커요. 나는 체육같이 친다라고 많이 생활해봐서 아는데 엄청 편하거든요. 내가 좀 어려운 일 있으면 아주 발벗고 와서 도와줘. 그래서 이 토론이라는 것이 그런 걸 길러주는데 큰 의의가 있는 거예요. 장우주 발언했죠. 이렇게 물어봤어요. 어머니의 본분은 뭡니까? 그러자 답변했어요. 이혜민이가. 가정을 지키고 자녀를 양육한 겁니다. 그래야 장우주가 물어봤어요. 본분을 강요하면 어머니가 피해를 입을 수 있지 않습니까? 이거 장우주 질문 어떻게 생각이 돼? 엄마를 부탁해라는 책을 또 거론했어요. 이전에 우리가 읽었죠. 이건 상당히 좋은 질문입니다. 다시 어머니, 자 지금 찬성해서 주장이라 본분을 지켜야 한다고 생각해 주장했어요. 그러니까 우주가 물어보는 거야. 어머니 본분은 뭡니까? 그러니까 답변했어요. 가정 지키고 자녀 양육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머니들 자녀 지키고가 아니라 거꾸로네. 자녀 지키고 가정 양육하는 게 아니고 하여튼간에 알아듣겠죠. 그거 아세요? 그러면 네 답이 나옵니까? 그러면 답이 나올 수도 있겠지만 가정 지키고 자녀 양육만 에만 만족하지 않을 수가 있잖아요. 가정을 지키기는 그냥 가정을 아예 꾸리지도 않고, 가정 안 꾸리면 아이도 안 낳죠. 양육할 자녀도 없는 여자들 많죠. 많아요. 그 비난 받아야 됩니까? 아니죠. 그네들은 그렇다고 해서 자기 본분 안 한다고 말할 수 있어요? 나름대로 뭔가 본분을 이행하겠죠. 그렇기 때문에 아주 좋은 질문을 한 거예요. 오히려 그런 식으로 본분을 지킨다는 것은 그런 본분을 강요해가지고 어머니로 하여금 자기 실현을, 자아 실현을 하는 것을 막는 그런 부작용을 처리한다 이 말이에요. 아주 좋은 질문. 그리고 질문 방법도 아주 좋습니다. 자, 뭐라고 그랬어요? 이건 교차 조사예요. 질문식으로 해야 돼. 그러니까 상대방이 말할 것이 없게 만들어야 돼. 예를 들어서 너 검사가 피고인을 신문하는데 당신 도둑놈이야 라고 하는 것보다 도둑질 했다는 것을 자기 입으로 말을 아니할 수 없게 해야 돼요. 당신 몇월 며칠 어디 있었어? 어디 있었습니까? 네, 어디 있었습니다. 근데 CCTV에 의하면은 견지동 몇 번지를 지나갔던 것이 찍혀 있는데, 그러면 피해자가 네, 거기 갔습니다. 거기가 뭐 했어?
네, 거기 가서 친구 만났습니다. 그러면 친구 이름을 대보시오. 네, 누굽니다. 그 친구가 아직도 거기 살고 있습니까? 먼저 뭐 엉터리로 말했으니까 말 못하겠죠. 친구 집에 안 간 거 사실이죠? 하면서 계속 추궁을 하면서 자기가 거기에 엉뚱한 데 가서 도둑질했다는 걸 자기 스스로 말하도록 만들어야 돼요. 그래서 이제 장우주가 이렇게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렇게 말하면 안 돼, 장우주가 나가서. 네, 어머니의 본분을 지키게 함으로써 가정을 지키고 자녀 양만한 것은 어머니의 사회활동 같은 자기 실현의 욕구를 금지하는 것입니다. 뭐 등등으로 하면 자기가 다 말해버린 거야. 그게 아니고 어머니 신분이 본분이 뭡니까? 형민이가 뭡니다. 그럼 그것만 해야 됩니까? 가정만 지키고 그 교육만 해야 됩니까? 물어보고 함으로써 형민이가 말을 곤란하게 만들어야 돼요. 그러니까 이 똑같은 내용인데도 기교가 있어요. 기교가. 그래서 우리가 질문 내용도 좋고 질문 방법도 아주 좋았어요. 이렇게 같은 내용이라도 이런 식으로 질문해내는 기교가 아주 실현하기 어려워요. 그 다음에 박수림. 이렇게 말했죠. 찬성 측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즉, 본분으로 돌아가면 사회는 균형과 조화로운 발전을 할 수 있습니다. 라고 말했어요. 그에 대해서 박순희가 반론하기를 사회질서 유지는 결코 본분만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보다는 자유민주주의의 주의 시대의 현대에는 본분은 오히려 사회 전체의 걸림돌이 됩니다. 그러니까 장우주의 말 내용과 같은 맥락이죠. 그와 같이 자기 파트너끼리 서로 연결이 돼야 돼요. 그래서 연결을 잘 시켰어요. 우주가 말하는 것에 연결을 시켜가지고 그리고 또 말하기를 말하고 있느냐. 마지막에 이거 말했어요. 두 번째 이거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면서 박수님이 말하기를 본본을 지나치게 열중하면 여러 가지 폐단이 생깁니다. 자, 여기서 뭐를 잘못하는 거예요? 다시 말할게요. 수임이가 이렇게 말했어요. 문제점을 찾아. 본분을 지나치게 열중하면은 인간관계에 나빠집니다. 학생의 예를 들었고 또 퇴보합니다. 즉 공부만 강조하다 보면 다른 일을 못하고 회사에서 일만 열심히 하다가 가정을 뭐라고 했지? 등등. 자, 다시 말할게. 본분을 지나치게 열중하면 여러 가지 부작용이 처리해야 됩니다. 여기서 뭐가 문제가 있어요? 지나치기가 문제가 있는 거예요. 지금 찬성 측에서 말했어요. 본분을 지나치게 열중하자고 그랬어요? 아니죠. 본본으로 돌아가자고 그랬어요. 그런데 수림이는 말하기를 지나치게 열중하면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의도를 확대해가지고 공격을 한 거예요. 이건 잘못이죠. 예를 들어서 까불어 내 앞에서 버릇없이 들어. 내가 말, 야, 너 죽고 싶어? 이건 제가 죽고 싶어서 그러겠어요? 아니죠. 그러니까 상대방의 언행을 지나치게 확대한 거야. 뭐 일상생활에서 이렇게 의도 확대해도 재밌죠. 죽고 싶어 그러지만 토론에서는 그러면 안 되지. 그렇기 때문에 바로 찬성 측에서 반론이 들어온 거야. 박수림의 그 지나치기에 대해서 반론이 들어온 거야. 누가 했냐면 이영민이가 표차조사했죠. 뭐라고 했어요? 이렇게 했어요. 이영민이가 물어봤어요. 아빠는 직장인의 본분은 뭡니까?
그래, 아빠의 본분은 어쩌고 저쩌고, 또 회사, 뭐 하고, 그러면서 이렇게 말했어요. 우리는 말하기를 본분으로 돌아가야 한다고 했습니다. 라고 이형민이가 분명히 말했어요. 잘 말한 거예요. 다시. 우리 찬성층의 주장하기를 자신의 본분으로 돌아가야 한다고 말했을 뿐이지 결코 치중한다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여기서 치중이라는 것은 박수리 말한 건 지나치게를 치중으로 바꿔서 말했죠. 형민이가 잘 말한 거예요. 수림이가 과대 확대했고 그것을 형민이가 잘 간파를 한 거야. 그런데 그걸로 끝이었어요. 형민이가. 즉 계속 더 할 수가 있어요. 지금 박수림이가 이거 간단하게 말한 게 아니거든. 이게 두 번째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분을 지나치게 열중하면 이러겠습니까? 굉장히 비중 있게 말한 거잖아요. 지역적으로 말한 게 아니라고. 큰 틀에서 말한 거지. 그러므로 이영민이가 크게 계속 공격을 할 수가 있어요. 지역적인 잔가지에서 치중하게라고 말했으면 이렇게 살짝 그냥 치고 넘어갈 일이지만 크게 잘못했기 때문에 크게 적절하지 않은 말이기 때문에 계속 공격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야 득점을 더 할 수 있는 거였는데 한 20점 딸 수 있었는데 한 5점만 따고 말았어요. 그 다음에 이예지 나와서 이렇게 말했어요. 찬성 측 먼저 반대 측에 대한 반박 먼저 하겠습니다. 잘한 거예요. 안내를 해야 돼 항상 안내. 그럼 이예지 주장이 아니고 입론이 아니고 상대 측 그러니까 박수림의 말에 대해서 반론하겠구나 예측을 하죠. 그럼 듣기가 더 편해요. 이혜진은 그 반론을 아주 잘했어요. 상대방의 말들, 장우주의 발언 내용, 박수림의 발언 내용을 상당히 여러 가지를 다 반박을 했어요. 한 사람도 아닌 두 사람, 즉 장우주와 박수림의 말을 듣고 그걸 분석해서 문제점을 발견해서 잊지 않고 기억해가지고 나와서 빠짐없이 반박한다는 게 나 같은 사람 못하죠. 아주 잘한 거예요. 자, 구체적으로는 내가 하나하나 짚지 않겠어요. 시간 관계상 아주 잘했어요. 반박을 아주 잘했어요. 자, 그 다음에 입론한다고 그랬어요. 이해지가 입론. 자, 이제 반박 끝나고 반론 끝나고 입론에 들어가는 것도 확실히 알 수 있었어. 아, 이제 반론 끝나고 입론에 들어가는구나를 내가 쉽게 알 수가 있었어. 그렇게 해줘야 돼. 그렇지 않고 하면은 지금 반론인지 자유주장인지 뭔지 알 수가 없어. 그럼 듣기에 굉장히 이해하는데 힘들어요. 자, 입론 이렇게 말했어. 안전과 균형적 사회를 만들 수 있습니다. 이거구나. 우리 찬성 측은 논제 자신의 본분으로 돌아간다면은 우리 사회는 안전과 균형적 사회를 만들 수 있습니다. 이거죠. 그러면서 예를 뭘로 들었어? 예를 뭘로 들었죠? 의료사고. 네? 의료사고. 세월호 들었죠? 의사도 들었고. 자, 그런데 세월호는 일단 시기적으로는 적절하죠. 세월호 사건 난 얼마 안 됐으니까 예를 들더라도 신선한 거 들면 좋죠. 대의면접 고술에서도 예를 들면은 되도록이면 신선한 거 있으면 바로바로 활용하면 참신하죠. 자, 그래서 신선성에서는 좋은데 적절성을 한번 따져보자. 자, 지금 찬성 측에서 논제가 뭐냐면 자신의 본분으로 돌아가야 한다 였어요. 그 예로 세월을 들었어요. 적절합니까? 그래요? 내가 보기에는 안 적절한 것 같은데. 왜냐하면 세월호 선장의 자기의 본분으로
돌아가야 한다가 아니라 자기의 본분을 지켰어야 한다죠. 내가 보기에는 그러는데 돌아갈 것도 없어. 이미 자기 본분이 선장인데, 본분은 아까 찬성측에서 말을 신분과 직분이라고 했잖아요. 선장이 결코 자기 신분과 직분을 버린 거예요. 이행은 안 했을 뿐이지 신분과 직분은 그대로 선장이죠. 도망갔어도 선장이죠. 그래서 이것은 적절한 예가 아니라고 생각되는데, 언뜻 보기에는 적절한 예인데, 이건 논제가 뭐냐면 자기 본분으로 돌아가야 한다고요. 근데 지금 세월호 선장을 비난한 이유는 그 당시에 도망간 걸 말한 거죠. 도망가 버렸어. 그러니까 이 선실로 돌아가야 된다. 그것도 말이 될 것도 같지만 본분을 안 지킨 거야. 네, 그렇게 봐요. 그 다음에 또 이렇게 말했어요. 마지막으로 예지가 교육자가 자신의 본분을 다한다면 이라고 그랬는데, 이것도 적절한 내용이에요. 교육자가 자신의 본분을 다한다면. 지금 문제가 되는 게 뭐예요? 본분은 어쩌라는 거예요? 본분으로 돌아가야 한다예요. 돌아가야 한다. 자기 본분으로 돌아가야 한다. 근데 지금 여기서는 뭘 말하냐면 교육자가 자신의 본분을 다한다를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단어 하나하나를 정확히 써야 돼. 다한다하고 돌아간다하고 전혀 다르잖아요. 그래서 이 찬성 측은 지금 입론이 약해. 개념 정의부터 좀 문제가 있고, 그러다 보니까 개념 정의가 어렵게 되니까 찬성 측 이유도 제대로 논증하기 어렵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반대 측의 다른 내용에 대해서는 대응을 아주 잘 하고 있어요. 형미도 잘 하고 있고, 예지도 잘 하고 있고. 자, 작전식. 반대측 근처에서 시작하겠습니다. 이해지 토론자가 입론 중에 아버지와 회사원으로서의 본분에 대해서 그 사람이 어떤 한 본분에 치중하여 잘못된 것이지 본분 자체가 잘못된 것은 아니라고 말씀하셨나요? 그러니까 본분 자체가 잘못되었다기보다는, 그러니까 그중 두 본분을 다 지켰어야 하는데 한 본분만 지켰다. 그래서 문제가 생겼다 그 얘기입니다. 그렇지만 이 경우에는 두 본분이 같이 충돌하고 있다고 볼 수 없습니까? 어떤 식으로? 그러니까 이 사람이 둘 다 이렇게 적당히 지킬 수 있는 경우가 아니라면, 어떤 한쪽에만 시간을 투자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생긴다면 그때는 두 본분이 서로 충돌해서 그 사람도 혼란이 되지 않고요? 그건 그러니까 일에만 지나치게 치중한다면 그 가정의 그 가장으로서의 임무를 저버리는 것이고, 또 그렇다고 가정으로서만 하면 회사원의 본분을 지키는, 그러니까 충돌한다기보다는, 그러니까 둘을 융통성 있게 조절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회사원의 본분을 지켜서가 아니라, 그러니까 두 본분을 조절하면서 지켜야 할 문제였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이어서 입론 중에 아까 말씀하셨던 의료사고에 대한 문제인데, 의료사고는 본분이 아니라 법적으로 충분히 대응할 수 있지 않나요? 법적으로 충분히 대응할 수 있지만 의사로서의 본분이기 때문에. 그런데 법으로 대응한다고 아닙니다.
분야가 발전하기 위해서 이렇게 본분이 필요하다고 하셨는데 각 분야가 발전하기 위해서 본분이 꼭 필요한가요? 각 분야 발전하기 위해서 본분이 꼭 필요하다고 하는 게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자신의 본분을 지켜야 그럼 자신의 본분을 지킨다는 것은 결국 그 일에 최선을 다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그 본분에 얽매이지 않고 좀 더 자유로운 사고를 하면서 자유롭다면 그 분야에 아까 이영민 토론자가 말했듯이 그 분야에서 발전하기 그럼 다른 분야로 발전하는 거니까 그 발전의 균형이 깨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한 종류의 이만 교정에서 마치겠습니다. 3분 10초. 반대측 이론을 하기에 앞서 먼저 찬성 측 주장에 대한 반박을 시작하겠습니다. 앞서 이혜지 토론자가 계속 한 분야의 발전만을 놓고 말씀하고 계시는데 이 한 분야의 발전을 중시하는 것은 오히려 다양한 분야의 발전을 저해하거나 개인의 발전을 저해하는 결과가 초래될 수 있습니다. 또한 앞서 계속 말씀드리고 있지만 굳이 본분을 지키지 않더라도 법으로 해결할 수 있는 범위가 있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는 본분으로 돌아가야 한다는 주장이 별로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지금부터 반대측 입론을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세 번째 주장을 말씀드릴 건데요. 앞서 박수림 토론자가 교차조사 때 말했다시피 우리나라는 유교적인 국가로 개인의 의무와 책임을 중시합니다. 이런 사회에서는 어떻게든지 개인에게 이런 사회에서 본분으로 돌아가야 한다는 주장을 하게 되면 개인에게 그 본분을 강요하게 되는 결과가 초래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저희는 본분으로 돌아가야 한다는 주장이 개인의 권리를 침해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먼저 개인이 원하지 않는 본분으로 돌아가야 한다고 할 때 개인의 자유권이 침해될 수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빌리 엘리엇이라는 영화를 볼 때 그 주인공인 빌리는 자신이 발레리노가 되고 싶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의 아버지는 그에게 아들로서의 본분을 강요하기 때문에 발레리나가 되고자 하는 빌리의 자유권이 침해됐다고 볼 수 있습니다. 또한 그 장자는 대를 이어야 한다는 주장을 동성애자인 아들에게 했다고 했을 때 그 경우에도 개인의 자유권이 침해된다고 볼 수 있고 최근에 학생들이 정치에 참여를 하기 위해서 대자보를 붙이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때 선생님이나 다른 어른들이 학생의 본분은 공부이니 정치에는 너는 신경 쓰지 말아라 하면서 그것을 방해하는 경우가 있었는데 이는 학생이 정치에 참여할 수도 있는 그런 자유권을 침해한 것이 됩니다. 또한 이 본분으로 돌아가야 한다는 주장이 개인의 생명권을 침해하게 될 수도 있는데요. 대표적으로 세계대전 당시 사회주의 국가가 국민들에게 나라를 위해서 목숨을 바치며 충성하라는 국민으로서의 본분을 강요를 했습니다. 대표적인 예로 일본의 가미카제 특공대를 들 수 있는데요. 이는 국민으로서의 본분으로 돌아가라고 하면서 개인의 생명권을 침해한 경우가 될 수 있습니다. 또한 여성에게 어머니로서의 본분을 강요했을 때 산모가 아이를 낳을 경우에 목숨의 위협을 받을 정도로 건강이 안 좋을 수 있습니다. 그때 그래도 너는 엄마지 않느냐 하면서 아이를 낳는다는 어머니의 본분을 강요한다면 이는 그 산모의 생명권 또한 침해하는 경우가 됩니다. 이상으로 반대측 입론을 마치겠습니다. 3분 42초입니다. 작전 시간 있습니다. 교차조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입론에서 본분을 다
다하지 않는 것은 개인의 권리를 침해한다고 하셨는데 맞습니까? 네. 그러면 반대로 생각해서 본분을 다하지 않아서 다른 사람에게 피해가 간다면 그것도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 아닙니까? 예를 들어 어떤? 예를 들어서 소방관의 본분은 다른 사람을 살리는 것인데 만약에 다른 사람을 제대로 자신의 본분을 지키지 않아서 다른 사람을 제대로 살리지 않으면 그건 다른 사람들의 그런 생명권을 침해하는 것 아닙니까? 그거는 본분보다는 오히려 도덕에 더 가깝지 않을까요? 본분과 도덕은 아예 별개라고 생각하지 않는데요. 아예 별개라기보다는 본분은 자신의 직분으로서 해야 하는 의무이고 도덕은 그 타인을 배려하거나 사랑하는 그런 감정을 말하는 자신의 거는 직분으로서 다하는 것에 그게 도덕적인 게 들어가 있지 않나요? 예를 들어서 국회의원의 본분은 국민을 위해서 국민의 이익을 위해서 노력하는 것이라고 하면 그게 도덕에 위배되나요? 그것도 도덕적인 것이 포함되어 있는 건 아닙니까? 도덕을 지키는 일인데 그렇다고 해서 본분으로 돌아가야 한다는 주장은 하지만 그 본분을 그러니까 아까 그 도덕이란 말이 소방관이 사람을 구하지 않으면 그거는 본분이 아니라 도덕을 지키자는 거거든요. 네. 아마 그랬던 걸로. 그러면 근데 그것은 도덕도 지키지 않는 것이지만 그건 소방관으로서의 본분도 지키지 않는 것이 되지 않습니까? 네, 알겠습니다. 네. 그리고 네. 영화 빌리에서 네. 그 아들이 이상입니다. 그렇다면 반대측의 반박을 시작하겠습니다. 지도전할때 이전에 그 박스림이하고 이혜지하고 교차조사 했죠. 둘이 대치하고 이거 미묘하고 복잡한 문제인데 제로 자기 상당히 고민한 생각들을 교환을 했어요. 내 말 들리나? 저 뒤에? 네. 그 다음에 장우주가 발언했는데 일단 장우주는 뭐부터 해야 된다고? 장우주 임마는 상대방 발언에 의한 반론부터 해야 된다고. 근데 반론이 약했어요. 발언은 조금밖에 못했어요. 그다음에 입론을 했는데 입론은 잘했어요. 입론은 이제 준비를 잘 해왔다는 건데 이걸 말했네. 빌리 엘리어트? 엘리엇. 말레이노. 아버지는 아들로서의 본분을 강요했다. 괜찮은 예가 같고. 또 학생들이 정치에 참여하는 것, 대자보 같은 거. 이런 예도 들어보고. 또 나라를 위해 목숨 바친 국민으로서의 직분, 이것도 이야기했는데 이것은 생명권 침해라고 이름을 붙였는데 생명권 침해도 말을 했고 예를 너무 많이 들었네요. 가장 좋은 거 하나만 얘가 너무 많았어. 이 여러 가지 예들이 다 타당하다고 봐요. 특히 생명권 침해는 상당히 좋았어요. 왜냐하면 지금 우리가 논제가 자신의 본분으로 돌아가야 한다인데 이거하고 생명권 침해하고는 거리가 가까워요, 멀어요.
멀죠. 먼데 것을 이어붙이는 것이 이게 이제 더 좋은 거죠. 생각을 그만큼 폭넓게 있다는 거죠. 왜 생명권 침해를 초래할 수도 있느냐? 나라를 위해 목숨을 바쳐라. 국민으로서의 직무, 직분. 이건 지금 현대는 아니고 지나간 역사지만 지나간 역사를 거론할 수도 있죠. 미래도 거론할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자기 직분을 강요한 것은 이것은 생명권 침해를 초래할 수도 있다라고 상당히 이건 신선하죠. 이해가. 그리고 시각이 굉장히 넓고. 예를 잘 든다는 게 굉장히 어려워요. 그 다음에 이해지 발언했지. 이렇게 한번 물어봤어요. 본분을 다하지 않은 것도 권리 침해 아닙니까? 예를 들면 소방관을 들었어요. 이에 대해서 답변을 장호주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건 본분보다 도덕이 아닙니까? 라고 했는데 내가 한참 동안 생각을 했어요. 이건 이렇게 할 수 있지 않을 것입니다. 자, 이해지가 이렇게 질문했어요. 다시 한번. 본분 다하지 않은 것도 권리 침해 아닙니까? 당연히 본분 다하지 않은 것도 권리 침해일 수 있죠. 그러면 반대측에서 이렇게 말해야겠지. 장호준은. 네, 맞습니다. 본분 다하지 않는 것도 권리 침해입니다. 그건 맞잖아요. 그런데 지금 문제가 된 게 본분을 다 하느냐 안 하느냐예요? 돌아가자. 그건 아니죠. 그러니까 이해지가 물어본 말이 맞긴 맞아. 그죠? 그렇지만 내가 본분 다하지 않은 것도 권리 침해 아니라고 말한 적 있어요? 반대 측에서? 없죠? 그러니까 찬성 측에서 주장할 필요가 없는 주장을 한 거야. 그러면 여기서 반박을 해야죠. 반박을 해야죠. 여기서. 이걸 어떻게 반박할 것인가? 그냥 이해지가 물어보기를. 본분 다하지 않은 것도 권리 침해 아닙니까? 했을 때 이쪽에서 예, 그렇습니다. 그래 버리면 누가 득점된 것 같아요? 언뜻 찬성이 득점된 것 같죠? 근데 내용적으로 보면 찬성 측에서 굳이 그런 거 따질 필요가 없거든, 지금. 이거 어떻게 반박을 할 것인가? 이렇게 하면 될 것 같아요. 이해지가 물어봤어요. 본분 다하지 않은 것도 권리 침해 아닙니까? 그러면 장홍주가 이렇게 말합니다. 네, 맞습니다. 권리 침해 맞습니다. 그리고 소방관의 예를 들었는데 소방관의 직분을 수행하지 않는 것은 결코 찬성 측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이 논제, 즉 자신의 본분으로 돌아간다고는 하등의 상관이 없습니다.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그러면 뭐하러 해요? 자, 무슨 말이냐? 소방관이 소방관 업무를 게을리한다는 것은 게을리하고 있으면 어떻게 해야 되냐? 직분으로 돌아가야 한다는 것이야. 직분을 성실히 수행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반대 측에서 이렇게 반박을 할 수 있죠. 소방관이 자기 직분으로 돌아가야 할 경우를 예를 들어 말하겠습니다. 소방관의 그 업무 능력을 토대로 해가지고 소방 기업체를 살 수도 있겠죠. 그러면 소방관의 직분이 바뀌죠. 기업가로 바뀌죠. 이럴 경우 소방관이라는 직분으로 돌아가야 합니까? 아니잖아요, 그건. 그렇게 함으로써 그 소방관의 예를 찬성 측에서 했는데 그 소방관이 어떻게 직분을 다하지 않았느냐를 따져볼 필요가 있죠. 게을리했느냐 아니면 자신의 신분 상승을 위해서
다른 직분으로 바꾸느냐, 후자의 경우는 정당하죠. 그래서 상대방의 이해지가 제기했을 때 문제점, 즉 본분 다하지 않은 것도 권리 침해 아닙니까? 라는 것이 결코 타당한 질문이 아니라는 것을 이쪽에서 반박을 하고 해야 되는데 그게 쉽지가 않죠. 네. 이걸 딱 들어보면 이해지가 말한 게 이게 쉽게 말하면 괜한 트집이에요. 근데 이것은 이제 반박을 해야 되잖아요. 그냥 우리가 그건 말도 안 됩니다 하면 돼야 안 되잖아요. 이걸 어떻게 논리적으로 반박을 할 것인가. 그래서 내가 잠깐 이 작전 시간을 더 연장해가면서 이걸 어떻게 반박을 해야 되나 한참 동안 생각한다고 내가 그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당장 반박한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죠. 자, 그러면 마지막으로 정리반응. 먼저 이 반대측 반박을 시작하기 전에 앞서 찬성 측과 반대 측의 주장을 정리하겠습니다. 찬성 측은 문제 자신의 본분으로 돌아가야 한다에 찬성하며 그 이유로 첫 번째, 균형과 조화로운 사회, 두 번째, 안전한 그런 규범이 있는 사회, 그리고 마지막으로 본분을 지킴으로써 여러 다양한 방면에서의 발전을 이룰 수 있다. 이 세 가지를 이유로 들었고, 저희 반대 측에서는 첫 번째, 본분의 정의가 명확하지 않다. 그리고 두 번째, 본분에 치중하여 주변을 놓칠 수 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본분을 강요하는 것은 사람이 권리를 침해하는 것이다. 이 세 가지였습니다. 그럼 이어서 찬성 측에 대한 반박 시작하겠습니다. 찬성 측은 조화로운 사회와 균형적인 사회를 위해서 본분을 지켜야 한다. 본분으로 돌아가야 한다고 이야기하며 육아의 예시를 들었습니다. 그렇지만 어느 정도가 육아의 본분일까요? 어느 정도의 사랑을 주고 어느 정도로 이렇게 가정에 신경을 쓰는 게 육아인지, 그 본분의 정의가 정말로 저희 그 주장 첫 번째 이유와 같이 명확하게 그 정의를 구별할 수 없습니다. 또 두 번째로 안전한 사회에 대해 이야기하셨는데, 본분이 안전하고 규범적인 사회에 꼭 본분이 필요한 것도 아니고 본분만이 그렇게 안전한 사회를 이룰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저희가 앞서 계속 말씀드렸듯이 법규와 질서 같은 것들이 더 큰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또 여러 개개인이 한 분야에 이렇게 열심히 노력을 하면서 사회 전체적으로 여러 분야에서 발전을 이룰 수 있다고 하셨는데,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어떤 사람이 맡고 있는 분야에서 또 다른 분야로 이렇게 다른 분야의 본분을 지키게 된다면 그것은 균형적인 사회를 무너뜨리게 된다고 말씀하셨고요. 근데 그렇게 된다면 어떤 개인은 하나의 고정된 본분밖에 가질 수 없다는 이야기가 돼요. 사람이 자유롭게 자신의 선택할 권리를 침해한다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3분 8초입니다. 스님이가 이제 막 말한 것 중에서 본론에 안 나왔던 내용이 말이 뭐예요? 스님이 말해봐. 다른 사람 말해봐. 스님이 말한 내용 중에 새로 나온 말. 마지막에 고정된 본분이죠.
찬성 주장 같이 논제 본분으로 돌아가라라고 주장한다면 사람은 평생 고정 새로운 말이죠. 우리 새로운 말을 해야 돼. 이거 말고는 이건 들어야 돼. 이것 말고는 할 필요가 없는 말들이에요. 전부 본론 요약해서 다시 제시한 거랑 똑같은 거야. 정리 발언은 본론 요약 강조도 하긴 하지만 본론 요약 강조는 최대한 간단히 하고 플러스 의미 확대, 새로운 시각의 말을 해야 돼. 그래서 쓸만한 것은 마지막 고정된 본분만 지켜야 되니까 그거야. 자, 그다음. 먼저 반대측 반박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반대측 반대측 반박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저희가 처음에 용어 정리를 내릴 때 본분으로 돌아가라라는 것을 본분을 지키는 것이라고 해석한다고 분명히 먼저 처음에 말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반대측의 반박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저희 첫 번째 의견인 균형 잡힌 사회를 이룰 수 있다 해서 어머니의 본분이 뭔지 정확히 알 수 없다고 했는데 저희는 그 본분을 명확히 정확한 것이 아니라 저희가 보통 알고 있는 통상적인 본분으로 정한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세월호 두 번째 의견 반대측 두 번째 의견이 우리 그다음에 안전하고 규범적인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는 본분보다는 법규나 질서가 더 필요하지 않느냐고 주장했는데 저희는 처음에 본분을 정의를 내릴 때 의무적으로 지켜야 할 직무를 했기 때문에 의무적으로 지키는 것에 법률과 질서가 포함되어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마지막으로 각자의 분야에서 발전을 한다고 했을 때 저희가 그 각자 자신의 직분을 지킬 때 발전할 수 있는 것이고 꼭 다른 자유롭게 상상하여 발전하는 것이 아니라 발전하는 것을 한 게 아니라 저희는 지켰을 때 그냥 발전할 수 있다고 말한 것이 발전할 수 있다고 말한 것입니다. 또한 마지막에 고정적인 본분이 될 수 있다고 하셨는데 고정적인 본분이란 것은 저희가 선천적으로 본분을 가지고 있을 때 해당되는 것이지 본분은 사람이 바뀜에 따라 바뀔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고정적인 본분이 되기에는 저희가 선천적으로 생기는 걸 생각하기 때문에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2분 54초입니다. 먼저 앞서 이형민 토론자가 저희 반대측 주장에 반박했던 것에 대해서 반박을 하겠습니다. 이형민 토론자가 저희 측의 주장이 어머니의 본분이 확실하지 않다라는 주장이라고 하셨는데 저희 측의 주장은 어머니의 본분이 확실하지 않다는 것이 아니라 어머니의 본분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어머니 개인에게 피해가 갈 수 있다는 점이었지 그 본분이 정확하지 않다는 것도 저희의 주장이긴 하지만 그 당시에는 그에 대해서 특별히 중점을 두고 말하진 않았습니다. 또한 개인의 안전하고 규범적인 사회에서 법과 질서 본분이 법과 질서를 포함한다고 했는데 그 본분이라는 의무, 즉 직분과 법과 질서는 서로 포함된다기보다는 거의 대등한 관계에 있다고 봅니다. 먼저 저희 측의 반론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찬성 측의 첫 번째 주장인 사회의 균형 유지 및 발전을 불러온다는 것에 대한 반박인데요. 저희 측의 세 번째 주장이었던 개인의 자유권과 생명권을 침해한다는 것은 결국 그 사람의 인권을 침해한다는 것과 동일시 될 수 있습니다. 이 인권을 침해한다는 것은 자유민주주의 국가인 우리나라의 근본부터 뒤흔드는 것이기 때문에 오히려 그
자유민주주의라는 그 사회 유지에 문제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따라서 첫 번째 주장으로 말씀하셨던 사회 유지 및 발전을 가져온다는 주장에는 좀 무리가 있다고 봅니다. 또한 앞서 계속 말씀드렸듯이 안전하고 규범적인 사회를 만드는데 본분이 필요하다고 하셨는데 본분을 지켰을 때 안전하고 규범적인 사회가 옵니다. 그렇죠. 하지만 안전하고 규범적인 사회를 지키기 위해서 반드시 본분이 필요한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마지막으로 찬성 측에서 본분을 지킴으로써 어느 한 분야의 발전을 가져올 수 있다고 했는데 앞서 이해지 토론자가 이 한 분야의 발전을 통해서 균형적인 발전을 도모한다고 말했습니다. 이는 그 한 분야의 발전에만 집중해야 한다는 것은 곧 다른 분야의 발전에 집중하면 안 된다는 뜻이 됩니다. 네. 하지만 현재 네이버에서 웹툰 작가로 활동하고 있는 세리라는 작가님이 있는데 그분은 현재 국어 교사로 활동하고 있으면서도 만화가로서 활동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이는 국어 교사로서의 직분을 그 한 분야에서만 발전하는 것이 아니라 만화가라는 다른 분야에서도 발전을 하는 게 되는데 이러한 예를 보았을 때 찬성 측의 주장에는 무리가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3분 35초입니다. 마지막에 장주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찬성 측대로 부분에만 집중하라는 것인데 현대사관에 그럴 수 없다. 만화 그 예를 들었죠. 아주 좋은 말이에요. 이같이 본론에서 안 나왔던 이야기를 하는 거야. 하나에만 집중하란 말이냐. 찬성 측 주장을 종합적으로 말하면 그렇게 해석할 수 있죠. 하나로만 집중하란 말이냐. 잘 종합해서 말했어요. 그 다음. 찬성 측 반박을 시작하겠습니다. 반대 측에 대한 반박. 반대 측에서 어머니의 본분을 지키면 그러니까 자꾸 어머니 자신의 그런 개인적인 권리를 침해한다고 하는데 그러면 어머니로서의 본분을 지키지 않으면 아이의 그런 권리가 침해된다고 생각합니다. 어머니의 본분을 지키지 않으면 그럼 애한테 그 아이에게 바로 피해가 가는 것인데 일단 어머니로서 어머니가 그 자식에 대한 책임은 일단은 있는 것이므로 어머니의 권리가 침해받는다고 해서 아이의 권리까지 침해하면서 본분을 다하지 않는 것은 오류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자꾸 계속 본분을 지키는 것은 인권을 침해한다라고 말하시면서 또 본분이 필요 없다고 하시는데 본분이 필요 없는 것이 아닙니다. 그 법과 그 규칙에도 본분이 들어가 있다는 것은 본분은 임무적으로 다해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리고 또 본분을 다하지 않으면 오히려 그렇게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 중요한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기 때문에 본분은 필요한 것입니다. 권리는 의무를 다했을 때 오는 것이지 결코 의무를 다하지 않았을 때 오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게 필요한 본분을 저희 측 주장한 본분을 돌아가야 하고 본분은 중요하다라는 것이었는데 그럼 그렇게 중요한 본분을 모두가 지켜야 그 다음으로 중요한 권리도 지켜질 수 있는 것이고 그래야 진정한 의미의 자유민주주의 국가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2분 47초입니다. 여기 지금 나가 계신 부모님들하고 학생들 좀 다 들어오라고. 저는 다 들어오고. 소리. 마지막 박수 칩니다. 막간을 여기서 그 새로 오신 분 소개 좀 할까요? 오늘 처음 온 회원들 앞으로 좀 가요. 들어가야 되지 않나요? 오늘 처음 나온 회원은 없나요? 아,